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의 지구생활이 오늘 100명의 구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축하해 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단지 정기 수업을 듣고 방금 나오셨기 때문이랍니다. 이제는 오해하지 않아요. 이 정도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공부가 아니라 읽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군요.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 이 콘크리트 기사도 공부 같이 해주신 분들, 또 기타 다른 여러분들도 모두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기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5점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잘 쳤죠? 자,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 동기 발생 토크는 타우어라고 하더라고요. 단 자기 회로가 불포화인 경우이다. 이것은 분권인 경우와 직권인 경우가 있어요. 분권인 경우에는 전자의 비례, 또 n의 반비례. 직권인 경우에는 이게 전류네요. 전류 제곱에. 그러니까 직권은 제곱에, 분권은 그냥 이것도 제곱에, 반비례도 제곱, 비례도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직권이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비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류는 제곱에 비례하고 그렇습니다. 자, 42번 분권일 경우에는 그냥 비례. 자, 그다음에 42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같지 않아도 되는 거.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병렬로 이제 동기발전기를 병렬로 운전을 하려면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방향이 같아야 된대요. 근데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가 파주에 가면 병사들이 많죠. 병사들 이렇게 병렬로 막 걸어 다니잖아요. 파주는 방위비가 크다. 파형, 주파수, 방향, 위상, 그 다음에 크기, 요거는 같아야 돼요. 하지만 용량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43번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 회로에서 과대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느 것인가? 이것은 다이오드를 병렬로,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를 때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하면 된대요. 근데 과전압이 우려가 될 때는 우리가 직렬로 했을 때는 이렇게 전압을 n분의 1로 나눠 가지죠. 전류는 직렬일 때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커질 염려가 있을 때는 직렬로 추가하고, 전류가 커질 염려가 있을 때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 44번 변압기 권수를 n이라고 할 때 누설 리액턴스는 n제곱에 비례한다. 임피던스와 누설 리액턴스는 n제곱에 비례한대요. 권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와 누설 리액턴스는 n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45번 50Hz 12극 3상유도 전동기가 10HP인 전격 출력을 내고 있을 때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단 회전자 동소는 350W이고 회전자 입력은 회전자 동선과 전격 출력의 합이다. 이거는 제가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답은 478이에요. 넘어갈게요. 8극 9rpm 동기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6극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인가? 이 회전수는 P분의 120F인데 이 F는 주파수예요. 근데 병렬 운전을 하면 주파수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전수는 P의 반비례예요. 이 P가 극이에요. 극이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8극일 때는 900이었어요. 그런데 6극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반비례하니까 극수가 작아지니까 회전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8을 놓고 6을 밑으로 반비례니까 6을 놓고 곱하기 900을 해주면 1200이 나와서 답은 1200입니다. 47번 극수가 사극이고 전기자 권선이 단중 중권인 직류 발전기에 전기자 전류가 40A이면 전기자 권선의 각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A는, 이거는 그냥 극이 4개면은 4개로 나눠 가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10A씩 흐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죠. 48번 맞나요? 하여튼 그렇대요. 48번 변압기에서 생기는 철손 중 와류소는 철심의 규소 강판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와류소 뭐 와류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대부분 이승에 비례해요. 두께에 이승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49번 이 전동기설에 의하여 단상 유도 전동기의 가상적 두 개의 회전자 중 정방향에 회전하는 회전자 슬립이 S이면 역방향에 회전하는 회전자 슬립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슬립이 두 개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딱 걸려 있어. 그러면 정방향에는 바로 슬립이 나오겠죠. 근데 역방향으로는 어디서 슬립을 찾아야 될까요? 두 칸을 가서 슬립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E-S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역방향이면 두 개니까 두 개를 가서 찾아라. 그래서 E-S.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직류 전동기가 역 기전력이 200V, 매분 1200 회전으로 토크 158.76 뉴턴 메타를 발생하고 있을 때 전기자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이거는 전기자 전류를 물었죠. 이거는 이제 타우어는 9.55 곱하기 n분의 P래요. 그러면 이거는 9.55 n은 그대로 하고 2 곱하기 IA래요. 그래서 IA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넘어가면 9.55 2분의 타우어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9.55 곱하기 2는 뭐냐면 200V. 이게 역기 전력이, 2가 역기 전력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200을 넣고, 그 다음에 타우어는 줬죠. 토크 158.76 줬죠. 근데 토크는 158.76 주고, 그 다음에 회전수 n은 줬죠. 1200. 그래서 9.55 곱하기 200에다가 토크 158.76 곱하기 회전수 1200을 하면은 100이 나온답니다. 이거는 찍었는데 맞았네요. 요번에 조금 평균이 36점이에요. 이 이유는 한 번호로 찍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한번 마음 먹은 걸 끝까지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한 과정 중 틀린 것은, 이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는 뭐 P는 K 곱하기 뭐 TFBM의 제곱인데, 이거는 주파수 자속밀도 두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다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지 반비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반비례한다고 나온 거는 틀렸죠. 자속밀도의 제곱의 아까도 같은 문제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나왔었죠. 그래서 와전류 손실은 주파수 자속밀도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 네,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속도와 극소와의 관계를 옳게 표시한 것은, 이게 이제 회전수는 P분의 120F 잖아요. 근데 동기 속도는 이렇는데, 이건 결국 이제 F는 병렬일 때는 하여튼 그런데 이 P와는 반비례를 하잖아요. 지금 P와 N의 사이를 물은 거기 때문에 요건 생각하지 말고 P와 N 사이는 반비례 관계죠. 그럼 반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DC 서브 모터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DC가 나오면 직류래요. 역률은 교류에서 발생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역률이라고 나누면 이게 틀린 거랍니다. DC는 역률이기 때문에, 교류에서 나오니까 DC는 직류, 역률은 교류. 그래서 역률이 답이 됩니다. 틀린 것은.
54번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이거는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도달했을 때의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 이거는 그냥 이럴 것 같아서 찍었는데 맞았어요. 물론 3번을 계속 찍은 것도 있어요.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도달했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 임피던스란 말이 좀 멋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내용 그렇게 멋있지가 않네요.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도달했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변압기의 주요 시험 항목 중 전압 변동률 계산에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시험은 바로 단락 시험입니다. 전압 변동률 계산에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은 단락 시험. 그다음에 56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반발 전동기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 단상 반발 전동기가 나오면 이거는 아트킨슨 톰슨 대리 보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는 아트킨슨 톰슨 대리 보상. 아니 아트킨슨 톰슨 좀 그러네요. 이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대리뛰게 해줬더니 사고 내고 보상해달라고 반발을 하잖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트킨슨 톰슨 대륙운전 보상 안 되겠네요. 정말 외국 사람들 쓰면 아니 그 전에 무슨 2차 여자 가는 그 외국 사람 2명 있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외국 사람 안 되겠어요. 불법 체류자 안 되겠네. 보상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자 56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 이거는 했네요. 그래서 답은 아트킨손형 전동기입니다. 57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 1.8배이다. 이 전동기의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여 기동 전압을 전전압의 3분의 2로 낮춰 기동하면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와 T와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 전부하 토크 T는 전부하 이 타우어는 토크죠. 토크는 V 제곱에 비례를 한대요.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이거 다시는 기동 토크는 지금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죠?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 1.8배래요. 그래서 그 타워 다시는 1.8배라고 했어요. 1.8 그전 타워예요. 그러면 이거는 1.8 타워는 V분의 V 다시래요. 그런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토크는 전부하 토크는 1.8 타우어 곱하기 여기 같다고 했죠. 어쨌든 이거 곱하기 이건가요? 이거 곱하기인가 봐요. 이거 곱하기 V의 V 다시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1.8 타우어 곱하기 이거 비례해. 어쨌든 1.8 타워 곱하기 1V 분의 3분의 2로 낮춰지니까 이걸 1이라고 보면 이건 3분의 2V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이거 부분 약분이 되고 이건 제곱을 해주니까 1.8 타워 곱하기 9 곱하기 4가 되어서 0.8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부스트 컨버터의 압력 전압을 45V 부스트 컨버터의 압력 전압이 45V로 일정하고 스위칭 주기가 20kHz 듀티비가 0.6인 부하 저항이 15mm니까 출력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럼 이제 원래 부스트 컨버터의 압력 전압이 45래요. 그럼 이거 모르겠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듀티비가 0.6이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세요. 1 빼기 0.6은 0.4 나오잖아요. 이게 0.6이니까 0.4가 남았겠지. 45에 45V에 0.4를 곱해. 그럼 112.5입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45V였잖아요. 듀티비가 0. 부하저항 15mm 출력 인덕터 전압 어쨌든 이거는 이게 부스트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버 컨버터가 있고 부스트 컨버터가 있어요. 버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가 있는데 부스트는 승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 27은 일단 땡이겠죠. 저는 이건 27은 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45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45에 0.6을 곱하든지 45에 0.4를 곱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0.6을 곱하면 얼마죠? 아니 나누기지. 0.4를 나누어야 되네. 아 그렇군요. 45 곱하기 0.45 45 곱하기 0.6 그렇군요. 이 27은 45에 0.6을 곱하면 27이 나오는군요. 네, 함정이에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 어쨌든 나누세요. 결론은 59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삼상 동기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나머지 두 상의 전류 방향을 바꾸면은 회전 방향을 바꾼대요. 이건 아니래요. 계좌랑 상관없어. 삼상 동기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나머지 두 상의 전류 방향을 바꾼다. 60번 10kW 삼상 380V 유도 전동기의 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이거는 이제 P는 루트 3 볼트 I 코사인 시타 곱하기 이거 에타인데 이거는 효율이래요. 그리고 코사인 시타는 코사인 시타는 역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사인 시타가 역률이야.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시타. 그다음 효율은 이게 에타. 그러니까 이거는 P는 루트 3 곱하기 V는 알죠? 380 곱하기 I는 얼마예요? I는 몰라. 지금 I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I를 넘겨주면 P는 10kW예요. 이게 P예요. P. 이게 P니까 I를 물고 넘겨주면은 I는 루트 3 V 그 다음에 역률 곱하기 효율이에요. 분의 P는 10kW니까 10에 10의 3승 kW니까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하면 21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의 사과목 회로 이론 및 제어 공모. 지금 몇 분이나 됐죠? 17분이네요. 40분이 지나면 저절로 꺼져가지고 40분 안에 마치도록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그림의 블록 선도와 같이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이 A는 1, B는 1일 때 블록 선도의 출력 C는 얼마인가? 이거는 제가 어차피 뭐 찍었을 거지만 63번에 보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 두 문제는 안 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빠짐없이 다 풀어주세요. 어쨌든 출력 C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요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이제 뭐 듀티비가 어떠고 저떠고 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뭐 무슨 이득, 뭔 이득, 무슨 이득이 있었는데 그 전달 함수의 이득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일자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요걸 다 곱해줬었잖아요. 3 곱하기 5 요 A 전류는 3 곱하기 5 곱하기 A가 되고 지금 B 전류는 요렇게 가죠. 그러니까 5B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득이고 나누기 1 마이너스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요렇게 돌아가는데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이 무슨 이득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득은 1 마이너스 이거였잖아요. 이거 이득이었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를 앞에 거꾸로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고 이거 다 지나가니까 3, 5, 4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A는 여기서 A는 얼마라 그래서 A는 1, B는 1이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15 플러스 5 플러스 나누기 61에서 0.33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이건 조작량이에요.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이만큼 조작해 하고 제어 대상에게 이거 조작해 하고 준대요. 그 다음에 63번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된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 S1, S2는 이건 뭔가 이제 복잡하게 뭐 특성 방정식을 유도를 했는데 뭐 조금 이제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거 복잡한 거는 넘어가고 쉬운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 행렬이 0, 1로 시작되는 것만 쓸 수가 있대요. 0, 1로 시작되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호와 자리를 바꾼대요. 그래서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이라고 두고 이 해를 구하면 이게 1, 2잖아요. 1, 2 이걸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는 아시죠? 마이너스 2 아니 s 플러스 2죠. s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해가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0, 1일 때만. 그 다음에 전달함수 gs가 2s분의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5인 제어기기가 있다. 이 제어기기는 어떤 제어기인가? 이거는 제어기의 종류는 그냥 상수만 나오면 비례 제어기래요. 그 다음에 곱하기로 나오면 s가 곱하기 나오면 미분 제어기, gs가 ts분의 1로 나오니까 나누기가 나오면 적분 제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항으로 이렇게 묶어 보세요. 각각 하면은 이거는 곱하기의 형태죠. 그죠? 곱하기 형태니까 미분. 이거는 상수죠. 그러니까 비례. 이거는 s가 밑에 있으니까 나누기의 형태죠. 그러니까 적분이에요. 그래서 답이 비례, 미래, 적분 제어기예요. 쉽죠? 요번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36점이나 되었답니다. 자, 제어 시스템의 주파수 전달 함수가 GW는 J5W이고 주파수가 W는 0.2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제어 시스템의 이득 dB는 이거 어떻게 맞췄을까요? 정말 신기하군요. 이거는 J5에다가 0.02를 곱해요. 그러면 J0.1이 나와요. 그럼 이게 0.1이 이제 답인데 근데 데이터 dB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dB를 구하면은 이거는 로그 20을 곱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보셨나요? 제어 시스템 주파수가 전달하면서 GW가 J5W이고 주파수가 W는 0.02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이 제어 시스템의 이득은 했을 때 단위가 dB로 나오면 로그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J5W 곱하기 J5에다가 W를 곱해주면 J5 곱하기 W니까 W 곱해주면 J5 곱하기 0.02 해서 J0.1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로그 20을 곱해. 그러면 로그 20에 0.1을 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66번 전달함수 R분의 C가 3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분의 1인 요 제어 시스템의 과도응답 특성은 그러면 이 전달함수 GS를 요렇게 요 형태가 된대요. 뭐 오메가 M 제곱을 S 플러스 2 이게 뭐라고 하지? 하여튼 요렇게 생긴 거 오메가 M 플러스 오메가 M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지금 요 형태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상수가 없도록 이렇게 요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상수가 없도록 이렇게 잘 조정을 해주시면은 잘 계산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요렇게 생긴 H 같이 생긴 요게 1보다 크면 과제동이고 이렇게 H 생긴 이게 는 1이면 부족제동이고 H보다 1보다 작으면 인계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 형태로 만들어 줬더니 요 H가 1.15가 나왔어요. 이 식에서는. 이걸 잘 못 풀겠어요, 저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제동이에요, 과제동. 김제동이 아니라 과제동.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이거는 우리 저번에 시간에 했던 거죠. 너무 기뻐서 풀어서 맞췄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게 무슨 게르포 함수인가 무슨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 더하기 요거를 1로 만드는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면은 요거를 풀어줄까요? 그러면은 S제곱 플러스 2 맞죠? 2S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S3승 플러스 S2승 플러스 S 플러스 K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K는 0보다 크다는 일단 만족을 해야 되겠죠. 다 K가 0보다, 이거는, 이것도 K가 1보다 크면 0보다 크네요. 어쨌든 K는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요 가운데 거랑 요거랑 해가지고, 이걸 곱하면은 2가 되잖아요. 하고, 해서 이제, 뭐, K가, 그래서 이 K가, 하여튼 요것도 0보다 커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얘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커야 돼. 그러면은, 근데 이게 딴 건 아닌 것 같아서 2라고 해서 이게 2 곱하기 1이니까. 그리고 나눌 게 없잖아요. 그래서 2라고 했어요. 하여튼 맞았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페르프 전달 함수는, 벌써 25분이에요. 그림과 제어 시스템 전달 함수는, 자, 이렇게 K가 들어갔어.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복잡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도 SKT는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감도 SKT는 T분의 K 곱하기, 이거를 DK, DT, 이게 미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잡해. 답은 1이에요. 넘어가요. 모르겠어요. 이제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69번 함수 FT는 E의 마이너스 AT Z 변환 함수 FZ는 요거는 여기 있어요. 라플라스 함수가 있고 FT의 라플라스 함수가 있고 Z 변환이 있는데 이게 그냥 UT면 그냥 S분의 1 Z 마이너스 1분의 Z예요. 그리고 E의 부산말로 할게요. E의 AT 승이면 S 마이너스 A분의 1 또 Z 마이너스 2 AT 승분의 Z예요. 근데 E의 마이너스 AT 승이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Z 함수에. S 플러스, 이거는 플러스 A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고 이거는 Z 함수에는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이건 좀 쉽죠. 마이너스 AT가 붙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Z는 Z 변환 함수니까 Z가 있어야 되겠죠. 다 Z는 있네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AT 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T 승. 근데 이거는 플러스네요.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Z 변환 함수는 플러스는 없어요. 플러스는 땡. 이 플러스 땡이에요. 플러스는 다 땡이고 승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요거랑 똑같이 따라간다. 자, 그 다음에 논리회로 출력 B는 요렇게 이걸 OR 함수라고 하나요? OR 함수는 A 플러스 B고 이 AND 함수는 더 곱하기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던지 A 플러스 B가 되니까 A 플러스 B가 들어가서 B와 곱하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AB 플러스 BB가 되잖아요. 근데 이 논리 함수에서는 B 곱하기 B는 그냥 B래요. 그러면 이거를 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 곱하기 B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논리 함수에서는 A 플러스 1은 그냥 1이래요. 그래서 B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답은 B래요. 논리 함수 좀 공부를 해보세요. 회로에서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1A는 이거 막 뭐라 뭐 달라고 어떻게 뭐라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여기 6V가 있죠. 여기 4V, 이거 뭐 4V가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 빼기 4를 해. 그리고 옴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를 해. 그래서 1A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다음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한 회로가 전원 전압이 VAB가 200V고 부하 한상 임피던스가 Z는 4 플러스 3옴의 경우 전원과 부하 사이의 전류는 I는 몇 암페어인가? 이것도 뭐라 하는데 몰라요. 이것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이건 무슨 40 루트 3이래요. 근데 뭐가 각이 원래는 그건데 그래 생각났다. 상전류면은 37도인데 얘가 뭐예요? 선전류죠. 그래서 66점 이거 90에서 이걸 빼준 이거래요. 답은 이거예요. 40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66.87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VT는 14.14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7.07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나누기 6볼트의 실효값은 약 몇 볼트인가? 이거는 14.14
제곱을 해요. 루트 2로 나눠준 것을, 이게 사인 오메가가 루트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시사점 이거 나오면 루트 2로 나눠주세요. 플러스 7.07 나누기 루트 1을 하고 두 개를 제곱을 해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은 요게 나온대요. 11.2가 나온대요.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림 A와 같은 회로에 대한 구동적 임피던스 극점과 0점이 각각 그림 B에 나타난 것 같고 J0은 1일 때 J0이 1이면 뭐 S0은 1이래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R, HF의 값은 그러면 이것도 못 알아들었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것도 R은 1.0ohm이에요. 그 다음 L은 0.1H예요. 그 다음 C는 0.0235F예요. 자, 넘어갑시다. 파형이 톱니파인 경우 파형률은 얼마인가? 이건 그냥 외우는 거래요. 파형이 톱니파다. 이게 삼각파랑 같은 말이래. 그래서 1.414.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1.414? 정상 상태에서 T초인 순간에 스위치 S를 열었다. 아, 이번 회는 다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잘 나왔지? 35점이 잘 나. T초인 순간에 스위치 S를 열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T는, 그러면 이건 무슨 오프하기 전인데 T를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외워. 자, 그래서 R분의, 작은 소문자 R분의 VE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RT예요. 몰라, 넘어가. 77번. 무한장 무손실 전선 송로의 임의의 위치에 전압이 100V였다. 이 선로의 인덕턴스가 7.5 뮤 헬리퍼 메타이고 커패시턴스가 0.01 뮤 F일 때, 마이크로 페럿일 때 이 위치에서 전류 A는 여기서 이거는 Z는 7.5 인덕턴스 7.5 나누기 0.012예요. 그럼 이게 2.5ohm이 나온대요. 그러면 I는 V를 Z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V는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Z는 2.5라고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4A래요. 답이. 자, 성간 전압 150V, 선전류가 10, 루트 3A, 역률이 80. 이게, 그러니까 코사인, 역률이 80%라고 하면 코사인 시타가 0.8이래요. 인 평형상 유도성 부하로 공급되는 무효 전력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 0.8, 사인은 0.6. 그러면 피상 전력 S는 루트 3 VI예요. 유효 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 무효 전력 Q는 루트 3 VI 사인 시타예요. 그럼 우리가 무효 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 VI는 알죠? V는 150. 루트 3 곱하기 V는 150. 그 다음에 선준류, 이거 I는 전류니까 10,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시타는, 우리가 사인 시타는 모르지만 코사인 시타를 주어줬죠. 역률을 주어줬죠. 근데 여기 사인 시타인 거예요. 0.6을 곱해주면 2700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거는 이제 앞에 무슨 FT는, 이 식을 보면 FT는 U의 T-1이에요. U의 T-1. T-1 하면은, 맞나요? U의 T-1. 그럼 T는 1이잖아요. 0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U의 T-1을 빼주면,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요거는 있나요? 원래 이게 있나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여기만 남는데요. 그럼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요. 그럼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S1 앞으로 빠지고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가 많죠. 마이너스 3개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개가 되나봐요. 그래서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몇 번 안 나와. 상해 순서가 ABC인 불평성 삼상 전류가 A는 요거
헬비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 14A, L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 11대 영상분류 L0는 이걸 이제 3개를 더해주고 3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더해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8이 나오고 이제 복소수 이 복소수도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2인 것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이제 3분의 1만 해주니까 이 개수만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아, 그거 될지 모르겠어. 5분 남았네. 전기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 플로 어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기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몇 mm인가? 10mm입니다. 전기설비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전기설비는 경제, 예,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넘어갑시다. 제가 찍어서 맞춘 거. 제가 83번 아파트 세대의 욕실에서 비대용 콘센트를 설치 적합하지 않은 것은, 콘센트는 접지극이 없는, 이게 말이 돼요? 당연히 접지극이 있어야 되겠죠.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대비해 어떤 봉고장치,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된대요. 5천에서 만일 때는 경보 또는 차단장치, 만 이상일 때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을 하는 접지극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대지에 매설된 강화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강재는 요 하나 또는 복합 시설하는 접지기에서 제외래요. 그러니까 강화 콘크리트를 했으니까 좀 이제 느슨하게 해도 되겠죠. 86번 옥내 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절연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방법은, 이거는 버스 덕트 공사예요. 우리 그거 꼭, 이 덕트는 덕트 테이프 아세요? 테이프로 붙이면 되니까 덕트 붙은 거는 다 안 해도 돼요. 나전선을 사용해도 돼요. 87번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매설 깊이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건 1m, 압력을 안 받는 건 0.6m예요. 자, 돌침, 수평 도체, 메쉬 도체. 메쉬 나오면 메쉬 도체, 이런 거는 수레부 시스템. 메쉬가 있는 축구부가 수레부인가 봐요. 그 다음에 89번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에 계측 장치를 시설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VIP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전압, 전력, 전륜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역류는 없어도 돼요. 풍력 터빈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하는 온전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 장치로 틀린 것은, 이거 조도기는 뭐 햇빛이 얼마나 비치나 이거 아닌가요? 이거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91번 일반 주택의 저하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었을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합성 수진 간의 지점 간의 거리는 1.5m로 해야지 2m가 아닙니다. 2m 땡. 자, 92번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사용소에 경보장치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거는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를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 재폐를 한 경우, 이때는 안 해도 된대요. 93번 특고압 가공 전선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 철종, 비종 철근 콘크리트 주 또는 철탑 종류에서 전선로의 지지 양쪽 간에 경관의 차가 큰 곳을 사용하는 내장형이래요. 경관의 차가 큰 곳은 내장형. 94. 전식 방식 대책에서 매설금속 채찍의 노설 전류에 대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해야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변전소가 간격 축소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저도 맞췄어요. 이거 정말 상식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95번 C가지 시설하는 사용 전압 170kV 이하인 특고압 강공 전선로에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이건 250m래요. 자, 96번 전압의 종별에서 교류 600m는 무엇으로 분류하는가? 이건 저압이래요.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는 다 저압이래요.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고압은 위에 있어야 돼. 저압은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저압 가공 전선의 위로, 고압은 위에 있어야 되고 이격거리는 50cm, 즉 0.5m라고 합니다. 사용 전압이 150kV인 전선로를 일정 특고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경동 연선의 굵기는 약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1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고압 보안공사는 66kV까지는 55, 154kV까지는 150, 345kV까지는 200이랍니다. 자, 99번 지중 전선로에 사용한 지중하. 이건 맨홀이에요. 맨홀은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할 거. 맨홀에 이런 거 설치한 거 못 보셨죠? 자, 100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가공 지선에 나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특고압일 때는 5, 고압일 때는 4mm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